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지리게 되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카테고리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복압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방광 밑에 소변을 참아주는 기능을 하는 골반 기저근, 요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요 근육의 기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뭐 폐경이 오고 자연분만 여러 번 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이러면 괄약근 기능이 나빠지거든요. 전형적인 증상이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배에 압력이 올라가면은 소변을 지리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복압 요실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절박 요실금이란 게 있습니다. 방광 기능이 나빠져서 생겨요. 방광 기능이 언제 나빠지냐면 과민성 방광이 심해질 때도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방광 기능이 나빠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생길 수 있고, 참는 기능 자체가 나빠져서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걸 절박 요실금이라고 해요. 증상은 갑자기 소변이 조금 마려웠는데 못 참고 지리고, 세수할 때 물소리 듣는다든지 아니면 양치할 때,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요실금으로는 그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는 경우,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원인이 두 가지니까 치료가 더 까다롭죠. 여러분들 치료할 때는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하고 관련된 첫 번째 기전을 먼저 치료하고,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전을 치료하는 쪽으로 보통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복압 요실금이든 절박 요실금이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자분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증상에서 거의 어떤 방향의 원인인지가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폐경이 오셨고 자연분만을 여러 번 하셨던 분이 기침 웃고 무거운 거 들고 이럴 때 소변을 자꾸 조금씩 지린다, 이러면은 복압 요실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남성분들은 사실은 복압 요실금이 좀 드문데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는데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을 지리는 증상이 생겼다, 이러면 복압 요실금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기본 검사들을 하는데요. 요 역동학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카테터에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방광 안에다가 소변을 한번 채우고 소변을 한번 보시게 해요. 소변이 만들어지고 보는 전체 과정을 병원에서 재현을 해보고 방광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는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생긴 요실금이 복합성 기전에 의해서 생긴다,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새는데 얼만큼 심하게 새느냐,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방광에 물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물을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 물을 채우면서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켜요. 뾰족뾰족 올라갈 때가 이제 기침을 하신 거거든요. 기침을 하실 때 방광 안에 압력이 얼만큼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때 실제로 요 유출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방광 내 압력이 70에서 80 이상 올라가면은 소변이 계속 샜거든요. 복압성 요실금에 정확하게 해당되고요. 이제 이런 분들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첫 번째로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상이 많이 심한 분들은 이걸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고, 증상이 경미한 분들 아니면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장 치료랑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골반 기저근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의 치료인데요. 자기장 치료는 자기장이 흐르는 의자에 가만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앉아있으면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골반 기저근이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수축을 했다가 자기장을 풀어주면 이완해주는 쪽으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여러 번 해서 괄약근에 힘을 주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피드백은 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부위에 이제 정확하게 힘을 주면은 이 신호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운동을 맞게 하고 있다, 요거를 인지를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이죠. 신발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신발타라는 약은 항우울제인데 요실금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을 해드리면은 우울증 약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요실금이 있으니까 우울할 것 같아서 이 약을 처방을 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목적으로 처방하는 건 아니고 부차적인 작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요도 괄약근의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을 먹으면은 요실금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약을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수술이 있죠. 수술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요도 슬링 수술이라 그러는데, 요도 밑에 한 1cm 정도만 절개를 해서 그림에 보듯이 요렇게 테이프를 걸어주면 요 테이프가 골반 기저근하고 유사한 기능을 해서 이제 요실금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한 95%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한번 치료하면은 굉장히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런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테이프는 좀 더 요실금이 심한 분들, 테이프의 텐션을 이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약한 분들은 좀 더 조일 수가 있고, 너무 조여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는 분들은 테이프를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요실금 기전 중에서 절박 요실금은 이제 어떻게 진단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절박 요실금 같은 경우에도 방광이 그런 나빠질 만한 원인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뭐 절선 비대가 오래됐다든지, 과민성 방광이 심하다든지, 중풍이나 척수 손상 같은 신경과 질환이 이제 있는 분들이 다른 그런 비슷한 원인의 증상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을 잘 못 참는 절박요, 소변을 자주 보는 빈요, 야간요, 이런 증상이 같이 많이 동반이 돼 있고, 특별히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뭐 물소리 들을 때, 양치질 할 때, 집에 와서 문 딸 때, 이럴 때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방광 기능이 나빠서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 전립선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우리가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크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광 기능만 나쁜 분들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전립선 비대가 먼저 있고, 전립선 비대가 너무 심하면은 방광 기능이 2차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광 배뇨근 변성이라 그러는데, 어떻게든 소변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방광벽이 두터워지고 방광이 울퉁불퉁해져요.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해지고 밤에 자꾸 깨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비대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치료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비대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어떻게 쓰냐? 방광이 너무 많이 수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쓰는 게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같은 그런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쓰는데, 전립선 비대가 같이 있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소변 출구가 막 막혀 있는데 방광이 수축을 많이 한다고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갑자기 소변이 막혀버려요. 우리가 그걸 급성 요폐라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전립선 비대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박 요실금도 우리가 수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남성 환자인데 전립선 비대 때문에 절박 요실금이 있다 이러면은 방광을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전립선 비대를 수술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를 수술을 해주면은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기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막혀 있는데 방광이 막 이렇게 수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출구를 넓혀주면 불편한 증상, 뭐 소변을 잘 못 참는다든지 소변이 흐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수술을 받는 분들한테는 꼭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방광 기능이 더 안 나빠지고 나중에 이제 방광 기능이 돌아오는 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비대증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수신경 조작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천수에서 나오는 이 천수신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광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전극을 천수신경으로 지나게 해서 그 신경 자극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수술을 받으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단점은 이게 몸 안에다가 전극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수술이고 간단한 그런 수술은 아니다.